스포츠 토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오늘도 심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토킹이 그동안 좀 찍어놔서 오랜만에 저희 녹화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정말 대단한 데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BTS가 출연했던 뮤직 어워드의 시상자로 가셨어. 와 진짜. 아니 어디까지 올라갈 셈이에요? 이거 이래서 같이 방송하겠네 싶어요. 아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무대 첫 시상을 제가 맡았는데 그러니까 그 공연에 앞서서 뉴진스라고 뉴진스 알죠 뉴진스 멤버가 공연을 하고 있었고 네. 제 뒤에 있지 네. 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BTS, NCT 뭐 많이 있었는데 아 약간 뭐 달나라 처음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한다.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첫 시상자라 한 엄청 오래 기다려야 돼가지고 못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시상자로 갈 정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얼떨결에 간 겁니다. 얼떨결에. 아니 같이 시상한 분 누구예요? 윤태진 아나운서라고. 와 골대녀? 요즘에 활약을 하고 있죠. 저는 왜 그런데 안 불러요? 다음에 부를게요. 스토킹 시상식. 거긴 당연히 와야죠 내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킹에서 만나볼 선수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일단 스토킹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포수분을 저희가 모셨고 두 번째 힌트는 올드팬이라면 추억에 젖을 만한 이름입니다. 마지막 힌트. 국내 유일의 포수 스위치 타자. 이 정도면 네, 야구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임선동, 조성민 그리고 박찬호의 공끝에는 그가 있었다. 최기문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기문입니다. 네. 이렇게 스토킹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를 해주셨는데 스토킹 평소에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좀 자주 네.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이렇게 연달아 많이 보죠. 한번 몰아서. 네. 자 그러면 최근에 또 심창 해설위원이 예능도 많이 나가시고 스토킹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많이 하고 계신 거 보실 텐데 옆에서 보시기 어떠세요? 저 비주얼도 괜찮고 입담도 좋고 그래서 야구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솔직히 야구 선수들 보면은 약간 입담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부족해서 하는데 심수창 의원은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처럼 또 야구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저 야구인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좀 더 야구인의 좀 빛이 좀 나지 않나 심수창 의원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과찬이십니다. 최기문 선수도 제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진짜 잘생기셨네요. 저는 진짜 잘생겼죠. 어쩐지 형이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왔길래 왜 그런 저희 그 심창 해설위원이 여기 게스트분이 조금 외모적으로 본인과 비견되면 항상 저렇게 머리에 뭘 바르고 와요. 허드원 왔을 때는 잠깐 일어나서 왔어. 허드원 왔을 때. 2020년까지는 롯데에 스카우트로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이후에 어떤 시간으로 계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선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코치까지 이어질 시기가 그런 경험이 내가 가리키고 제가 선배 입장에서 애들이 입단을 해서 1, 2년 후에 그만두고 자기의 기량을 확실히 발휘하지도 못한 채 적응할 쯤 돼서 그만둔 학생들이 프로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원인도 좀 알고 싶고 좀 1년 하다가 그만둔 애들을 보면은 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전화 오고 문자 왔을 때는 가리키는 스승으로서 좀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마추어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어떻게 좀 생활이 어떻고 제가 몸으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첫 해에는 영동대학교, 그다음 대학교에서는 좀 리그에서는 지금 제일 강하다라는 팀에 들어가서 좀 선수들과 같이 호흡도 하면서 애들을 좀 가르쳐 보면서 제가 좀 몸으로 느끼고 좀 그런 생활을 좀 했습니다. 1년은. 그리고 최근에는 독립구단인 파주 챌린저스의 배터리 코치로 활약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파주 챌린저스 하면 프로야구 최초의 비선출 선수인 한선태 선수가 또 있었던 그곳 있잖아요. 얼마 전에 뭐 아쉽게 LG에서 방출되긴 했습니다만 어떤 팀이고 어떤 선수들이 지금 소속돼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비야구인 출신도 있고요. 네. 진짜 군대 갔다 와서 자기 스스로 뭐 알바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회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면은 알바도 하고 그다음 연습이 끝나면은 배달도 하면서 자기 용돈벌이 하고 좀 그렇게 어려운데도 야구가 좋아서
나이도 어리지만은 어떤 자기가 꿈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용돈까지 벌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야구 선배 입장에서 좀 짠하고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없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많이 되더라고요. 되게 절실한 것 같아요. 음. 이 선수들이 야구 하나라는 꿈을 보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모두 다 프로에 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바늘구멍처럼 작은 구멍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빨리 재기했으면 어떠나 다시 한번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프로 입단했던 선수들도 그러니까요. 방출당하고 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프로라는 데 보면은 확률이 많이 적잖아요. 근데 또 야구는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 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19살, 20살 때 갓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프로에 들어가서 유니폼만 입은 자체만이라도 나는 성공을 했어. 이제 그거부터 시작인데 맞아요. 프로 유니폼을 맞아요. 입었을 때는 내가 유니폼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맞아. 그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철없을 때 그만두고 그런 걸 후회하게 된다고요. 근데 두 번째 기회가 좀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또 야구인으로서 야구 선배로서 좀 그런 자리가 좀 많이 좀 활성화돼 가지고 걔네들이 좀 똑같은 입장에서 야구를 좋아해서 실패 보는 애들한테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런 자리가 좀 생겼으면 하는 좀 활성화돼 가지고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죠. 진짜 약간 선배로서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 그 파주 챌린저스가 독립구단인데 코치진이 정말 화려합니다. 김사율 감독 있고 또 김경원 타격 코치에 최기문 배터리 코치까지. 코치진의 합은 어떤가요? 합은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요. 네. 제가 제일 연장자고 네. 근데 야구 코치는 다 똑같아요. 누가 선배고 누가 선배가 아니고 선수 마음이에요. 선수가 잘 되길 바라는 거지. 그죠. 뭐 이렇게 코치들 간에 뭐 어떤 그런 건 없고요. 그다음에 좀 워낙 그 파주 챌린저스 코치들은 약간 캐릭터들이 강해가지고 너무 강하죠. 네, 너무 강해요. 경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비주얼만 그냥 앞에 나가면은 벌써부터 이게 상대 팀에서 죽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김사율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한참 선수였을 때는 네. 사유리가 2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팬들한테 나오면 사인을 받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참 선수 생활할 때는 사유리한테 책임문 선수 사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코치가 되고 그다음에 김사율 선수가 이제 세이브 이제 포인트를 많이 올렸을 때 제가 코치 입장에서 바깥에 나오는데 꼬마아이가 오더니 김사율 선수 둘이 착각해가지고요? 예, 좀 약간 그런 그런 나는 얼굴형이 약간 얼굴형. 모자 쓰면 비슷한가? 모자 쓰고 아니고 사복 입고 나왔을 텐데 모르겠어요. 사유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김사율 감독님도 김경원 코치님 다 여기 나오셨는데 네. 비교가 이렇게 될 외모가 아니신 것 같은데. 훨씬 잘생겼죠. 그죠? 왜 띄워주고 그래. 아니 근데 김사율 감독님은 훨씬 더 동그라시잖아요. 나중에 한번 김사율 감독도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비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훈 코치는 내가 조만간에 면도기 들고 찾아가려고. 왜요? 더 길어졌어요? 다 밀어버리게 그냥. 그 정도는 바리깡 들어야 되잖아. 답답해 죽겠어. 근데 이 독립구단이 아무래도 프로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열악하지 않아요? 제가 힘든 거보다는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네. 제가 선수 시절 때 좀 힘들었던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프로 입단을 해서 입수가 왔을 때, 두산에 있을 때 뭐 입수가 왔고, 그 다음에 선수 생활에 이제 FA를 뭐 1년 남기고 팔꿈치 MCL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강민호한테 이제 이 자리를 물려주는 좀 그런 때. 선수 생활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럴 때는 가족들도 힘들고 나 자신도 힘들었고 막 좀 외롭고 야구를 하고 싶은데 다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아싸리 부상 당했을 때보다 그냥 내가 야구를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게 더 낫구나. 뭐래도 할 수 있으니까. 선수 때는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코치로 할 때 애들을 가르칠 때는 그런 힘든 시절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수들이 공을 못 던지고 입수가 왔을 때 나도 그랬어. 이 접근성 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다음 나도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이 선수한테 다가설 때는 같은 공감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입술을 이겨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제 부상 같은 경우는 부상 당하면 내가 당해봤으니까 수술장을 보여줘요. 몸 관리를 똑바로 안 하면 나처럼 된다. 그냥 말 안 하고 수술장만 딱 보여주면은 얘들이 달라져요. 그럼 입스가 어느 정도 갔었어요? 5배 있을 때 제가 1차 지명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섰고 그리고 내가 1차 지명 받았으니까 그런 걸맞게 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줘야 돼. 막 이루 송구하는데 완벽하게 던져야 돼. 그러니까 약간 맞아.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명수 형이 허리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공을 낮게 정확하게 던지면은 못 잡아요. 허리를 못 숙이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럴 때 선배들한테 던질 때 부담감을 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좀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죠. 마음적으로 내가 이거 왜 그러지? 나 여기서 야구 그만둬야 되나? 야구 이제 인생 끝났나? 좀 그런 시기가 있었죠. 자, 이제 독한 프로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심지학 해설위원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최기문 그 선수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잘 좀 부탁한다고 살살 좀 하라고 했는데 그 전에 대본이 이미 나왔습니다. 저한테도 죄송합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굉장히 심지학 해설위원께서 아끼시는 네. 그런 분이. 자, 그럼 독한 프로필 뭔지 아시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최기문 1973년 6월 10일생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광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국가대표에 발탁될 정도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최기문. 1996년 오비베어스 1차 지명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비베어스는 투수 왕국이라는 명성답게 포수 자원이 출중했는데요. 주전 김태형과 이도영에게 밀리고 대졸신인 진가병에게 치이며 3시즌 동안 1, 2하를 오고 가는 저조한 성적을 낸 최기문. 결국 1998년 롯데 좌완 차명주와 트레이드되며 새로운 팀에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롯데에도 고 임수혁과 강성우가 있었지만 최기문은 임수혁의 공격과 강성우의 수비를 합친 자원이라는 평가와 함께 팀의 새 안방마님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1999년 95경기에 나서 타율 2할 8푼 4리 5홈런 포함 54안타 19타점에 쏠쏠한 활약을 펼치며 팀의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임수혁을 대신해 롯데 주전 포수로 도약한 최기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0경기 이상 출장하며 포수로 쏙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는 국내 유일 포수 스위치 타자로 전향, 좌우 타석 홈런을 기록하며 데뷔 첫 3할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팀 성적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최기문이 펄펄한 2001년부터 롯데의 암흑기 8888-577이 시작된 건데요. 심지어 2003년 롯데 투 시즌은 팀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내며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후 팔꿈치 인대 부상, 허리 디스크 부상 등 포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에 시달린 최기문. 최기문의 공백으로 롯데의 안방마님은 자연스럽게 강민호 선수의 차지가 됐고 이후 최기문은 백업 포수로 롯데 투수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는데요. 강민호, 장성우 등 후배 포수들을 지지해주는 선배로 장원준, 조정훈 등 후배 투수들의 멘탈 코치로 롯데를 지켜온 최기문. 롯데의 흑역사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그는 2010년 은퇴하며 롯데의 지도자로 변신했습니다. 투수의 장점을 100% 살리는 포수, 완봉 전문 포수 최기문의 독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숨을 안 쉬네요. 숨을 안 쉬어요. 요 코너 할 때만 네, 빨리빨리. 심지학 해설위원이 미리 연락하셨는데 그렇게 세진 않아요. 어떠셨어요? 재학이 형이 좀 고등학교 선배, 중학교 선배, 고등학교 선배인데요. 여기 딱 오니까 재학이 형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는데요.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어요. 별로 존재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게스트 나왔을 때 심지학 해설위원이 아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까지 막 미리 잘 부탁한다 이런 전화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친하신 거예요? 친하기보다요,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폭로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학교에 있을 때는 얘기를 하지 마라. 폭로할까봐 미리 이렇게 쫙 다져놓은 거구나. 네. 그러니까 재학이 형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그냥 재학이 형한테 좀 예의를 지키고 많이 이쁨을 받았지만 네. 이 주위에 또 내 동기들이 있거든요. 다 얘기해야 되나? 아니요. 예, 그만해 주십시오. 야구를 엄청 잘했죠. 야구 잘했지. 천재 아니었어요. 야구만 잘하고 후배들을 여기까지. 빛이 나랑 마주쳤다. 그러면은 그날 집 가. 이제 이렇게 좋았다. 예. 이거 다 나옵니다. 조사하면. 원광대가 어디 있어요? 캠퍼스는 좋아. 원광대가